제12화 마이너스 남겨진 자들의 선택. 칼을 꺼낸 것은 생각보다 늦은 밤이었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몇 번이나 다녀갔다. 낮에는 장터가 열리고 밤에는 문이 닫히는 저택.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인의 집처럼 보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드나드는 얼굴들이 일정했고 그중 몇은 분명히 백학문의 문양을 몸 어딘가에 숨기고 있었다. 이곳은 말단이 아니었다. 명령을 직접 내리지는 않지만 명령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리, 책임을 지지는 않되 책임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위치. 그는 이 집의 주인이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백학문에서 파견된 중간 책임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구조 속의 위치가 전부였다. 그는 담을 넘었다. 발이 지붕에 닿는 순간 숨이 짧아졌다. 몸이 즉각 반응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그는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고 흐름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괜찮았다. 버틸 수는 있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안쪽 마당에는 경비가 셋 있었다. 실력은 높지 않았지만 방심은 없었다. 그는 칼을 꺼내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가 가장 뒤에 선 자의 숨이 흔들리는 순간을 노렸다. 짧은 움직임. 손이 입을 막았고 다른 손이 목을 눌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몸을 받쳐 조용히 내려놓았다. 첫 피는 칼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칼을 써야 했다. 경비가 돌아서는 순간 칼이 옆구리를 스쳤다. 깊지 않았다. 바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몸을 밀어내고 뒤로 물러섰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아직이었다. 길게 끌 수는 없었다. 마지막 경비가 소리를 내기 전에 칼이 목에 닿았다. 베는 순간 손끝이 저렸다. 감각이 늦게 따라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거두었다. 셋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숨은 거칠어져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한 번 더 멈췄다.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늦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이 집의 주인이 내려오고 있었다. 중간 책임자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지 못했다. 대신 낯선 기척에 반응했다. 손이 자연스럽게 칼로 향했다. 누구냐?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나섰을 때 상대는 백학문의 무공을 펼쳤다. 정제된 동작, 군더더기 없는 칼선. 하급이 아니었다. 그는 그 칼을 받아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첫 합, 몸이 흔들렸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생각보다 강했다. 아니,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덜 회복되어 있었다. 칼을 맞받는 순간 숨이 어긋났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상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칼끝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통증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게 더 문제였다. 두 번째 합에서 그는 무리했다. 힘을 끌어올렸고 흐름을 억지로 이어붙였다. 칼이 상대의 옆구리를 베었다. 깊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끊겼다. 한 박자 늦었다. 칼이 다시 들어왔다. 옆구리를 베었고 허벅지를 스쳤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시야가 흔들렸다. 여기서 더 끌면 자신이 먼저 쓰러질 수 있었다. 상대도 그걸 느낀 듯했다. 마교 냄새가 나는군. 그 말이 귀에 꽂혔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았다. 길게 싸울 수는 없었다. 한 번에 끝내야 했다. 그는 칼을 낮췄다. 상대가 그 변화를 읽고 파고들었다. 그 순간 그는 몸을 비틀어 칼을 밀어넣었다. 정면이 아니었다. 심장을 노리지도 않았다. 어깨 아래
숨을 쉬는 근육을 찢는 위치였다. 칼이 박혔다. 상대의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칼을 비틀어 뽑았다. 피가 쏟아졌다. 중간 책임자는 무릎을 꿇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눈은 열려 있었고 입이 움직였다. 백항문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칼이 내려왔다. 끝이었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렸다. 머무를 수 없었다. 이미 숨은 엉망이었고 가슴 안에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제야 대가가 왔다. 그는 담을 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신히 착지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골목에 주저앉았다. 비가 멈추지 않았다. 숨이 이어지지 않았다.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벽에 기대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었다. 그는 억지로 숨을 이어붙였다. 고통이 몰려왔고 감각이 흐려졌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간신이었다. 멀리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백항문은 빠를 것이다. 이 피는 문을 열었다. 이제 숨길 수는 없었다. 강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백항문의 중간 책임자 아나가 죽었다는 것을. 그는 몸을 끌고 일어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칼은 다시 품 안으로 숨겼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였다. 복수는 통쾌하지 않았다. 피로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에는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백항문은 빠르게 움직였다. 중간 책임자가 죽은 다음 날 소문은 이미 방향을 잡고 흘러가고 있었다. 이름은 빠졌고 상황만 남았다. 누군가 침입했고 누군가 죽었으며 그 자리는 조용히 비워졌다는 이야기. 강호는 이런 소문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다. 은폐가 먼저였다. 저택은 화재로 처리되었고 죽은 이는 병사로 기록되었다. 장례는 없었고 제자는 흩어졌다. 질문하는 입은 줄었고 대신 경고가 늘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이들은 말수를 줄였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변화를 느꼈다. 몸을 숨긴 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객잔의 공기가 달라졌고 술집의 웃음이 줄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가 같은 대상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선택은 갈라졌다. 침묵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하며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이들. 그들은 살아남는 데 익숙했다. 다음 책임자가 누가 될지 계산하며 오늘을 넘기는 쪽을 택했다. 배신하는 자들도 있었다. 오래 묵은 불만을 쏟아내듯 작은 정보들을 올렸다. 어느 길을 썼는지, 어떤 시간대가 비이는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피가 흐르는 방향을 살짝 비틀었다. 그들은 변화를 기회로 보았다. 그리고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을 경고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신호로 해석했다. 내부의 균열, 권력의 공백, 책임선의 혼란, 그 틈에 손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누군가는 사냥을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판을 키우려 했다. 그는 그 모두를 보았다. 하지만 섞이지 않았다. 그의 위치는 여전히 가장자리였다. 정보는 모았지만 발언하지 않았다. 접근은 허용했지만 거래는 거절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를 감당할 차례였다. 추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정면에서 오지 않았다. 질문도 도발도 없었다. 대신 길이 막혔다. 자주 쓰던 객잔에 방이 없었고 상인이 약속을 미뤘다. 눈에 띄지 않던 인물들이 멀리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그 속도를 읽었다. 빠르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성급하지 않다는 것은
상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중간 책임자 하나의 죽음이 위로 전해졌다는 증거였다. 백학문은 이미 이 일을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무거워졌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숨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다. 무리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움직임을 줄였다. 싸움을 피했고 충돌을 미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피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어느 밤 그는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 사이로 낯익은 문양이 지나갔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서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해 이동했다. 뛰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도망이 아니었다. 조정이었다. 그는 이 판이 자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이는 하나였지만 남겨진 자들은 여럿이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복수는 더 깊어질 수도, 더 더러워질 수도 있었다. 그는 그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배워야 할 자는 따로 있다. 지금 움직이는 이들은 아직 아니었다. 새벽녘 그는 도시를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남은 흔적은 최소였다. 강호는 그를 놓치지 않았고 그는 잡히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긴장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큰 위험이자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